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0일 오전 11시입니다. 어제는 문재인이 김정은과 짜고 대한민국의 안보 체제에 구멍을 낸 날이었습니다. 이른바 9.19 군사 합의를 통해서 수도권에 우리가 자랑하는 전투기를 띄우지 못하게 비행금지 구역을 만든 날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날 2018년 9월 19일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은 아들뻘 되는 김정은 앞에서 연설하면서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사칭하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추켜줌으로써 자신은 김정은의 부하로서 대한민국이 아닌 남쪽을 관할하는 부하다 하는 것을 만방에 선포한 날입니다. 이 날을 맞아서 다시 한번 이 민족 반역적 연설, 2018년 9.19 남쪽 대통령 연설을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문재인을 국가 반역 혐의로 기소를 해야 될 텐데 그 기소장에 붙을 증거 목록 중에서 제1호가 바로 2018년 9.19 평양 연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문재인은 평양 시민 여러분, 북녘의 동포 형제 여러분, 평양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에 헌법 위반 3개가 나옵니다. 북한 지역까지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 제3조 위반입니다. 왜냐?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호칭을 했어요. 여기서 국은 나라라는 뜻인데 우리나라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데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호칭하고 자신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함으로써 헌법 4조를 정면으로 위반해가지고 오히려 대한민국이 김정은의 말하자면 통치하에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반역심을 드러낸 점에서 헌법 위반입니다. 또 국가의 보위와 헌법 준수를 선서한 헌법 제69조 위반이고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 수호를 대통령 책무로 규정한 헌법 66조 위반입니다. 헌법 3조, 헌법 69조, 헌법 66조를 한 문장으로 다 위반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포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나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결의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습니다. 이게 말장난 아닙니까? 그래서 그 뒤에 4.27 판문점 선언 뒤에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했습니까? 미사일 개발을 포기를 했습니까? 지금 읽어보면은 문재인은 이런 연설을 한 걸 두고 후회해야 할 텐데 어제는 또 무슨 모임에 나와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단죄는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이야기죠.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만나 뜨겁게 포옹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뜨겁게 포옹하면은 남북 무슨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뜨겁게 포옹하면은 통일이 저절로 되는 겁니까? 왜 이런 표현을 합니까? 이런 감성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이성적 판단을 흐리겠다는 전형적인 좌익 선동술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입니다. 2018년 4월 20일 판문점 선언이 있기 전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핵 보유국임을 선언하고 앞으로는 핵 보유국 자격으로 군축 회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 7일 뒤에 4.27 선언도 읽어보면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핵 보유국화를 뒷받침하는 내용뿐입니다. 그럼에도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핵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 앞에서 벌거벗긴 판문점 선언도 모자라가지고 재래식 군사력에서
우리가 우위에 있는데 그것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수도권 상공에 우리의 공군력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 뒤에 문재인의 연설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남북 관계를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 번영과 자주 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을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뭐 좋은 말만 다 모여 있어요. 민족의 운명, 스스로 결정, 민족 자주,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민족의 혈맹을 잇는다. 공동번영, 자주통일, 미래 앞당기자. 여러분, 좋은 말만 이렇게 무질서하게 늘어놓아 버리면은 이성적 판단이 부족한 사람들은 여기에 깜빡 속습니다. 뭔가 근사한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 한국 사람들의 큰 단점이 좋은 말에 속는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말은 사기꾼도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같은 반역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행동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인간을 판단할 때는 말로 판단하면 속고 그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좋은 말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하는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예, 근데 비 오는 달밤에 단둘이 홀로 앉아 지나간 미래를 추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좋은 말 많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비 오는 달밤에 단둘이 홀로 앉아 지나간 미래를 추억한다. 좋은 말을 다 모았는데 논리적으로 연결하면 다 엉터리입니다. 문재인의 이 대목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민족 자주라고 하는데 민족 하는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민족 반역자잖아요. 남침을 해가지고 동족을 죽였으니까. 그런데 이자하고 민족 자주의 원칙을 문재인이가 확인했다는데 그렇다면 민족 반역자와 공조하기로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자동적으로 문재인은 나는 민족 반역자다 하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이거는 민족 반역 연설입니다. 그리고 자주 통일한다고 했어요. 자주 통일이 무슨 말입니까? 민족 반역자와 손잡고 미국을 젖히고 국제사회와 아무 관계없이 통일하겠다는 게 자주 통일이거든요. 이 반미 자주 통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에 자주 통일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평화적 방법으로 자유통일한다는 이야기인데 자주통일로 살짝 바꿔버렸습니다. 그 다음 또 이렇게 나옵니다. 평양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습니다. 자, 5년이 지났습니다.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이 되었어요. 그동안 김정은은 핵무기 능력을 더 높이고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해가지고 핵무기와 핵위협이 더 높아진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이 연설을 들어보면 완전한 사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좋은 말만 씁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한다. 그러려면 지금 핵 폐기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핵 포기가. 이거는 나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반역자였습니다. 나는 사기꾼이었습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그러니까 문재인을 반역자로 기소하는 데 있어서 점검 목록 제1호가 될 거라는 거죠.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 이런 말 쓰는 사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사기치려고 합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아름다운 우리 강산에서 북한 동포 2,500만 명이 지금
굶어 죽고 맞아 죽는데 그게 아름다운 강산입니까? 공산당이 지배하는 곳은 아무리 자연이 아름다워도 그건 지옥입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신속히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저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산가족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한다는 게 뭡니까? 동물원식 상봉입니까? 아니면은 이산가족끼리 편지라도 왕래가 있어야 될 거고, 만나가지고 어디서 살 거냐, 북한에서 살 거냐, 남한에서 살 거냐를 결정할 수 있어야 이게 근원적 해소가 되는데, 근원적으로 해소하겠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거는 차마 제가 읽어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나는 나와 함께 이 담대한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이건 국가보안법위반입니다. 담대한 여정을 결단했다고요? 그 담대한 핵무장 강화를 결단했다고 해야지 평화를 결단했다고요?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아니 김정은이가 지금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뚜벅뚜벅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이 자는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주의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북한 노동당 정신에 박수를 보내자고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연설이야말로 문재인 반역 기소장에 들어가야 할 제1호 목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평양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이번 방문에서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민족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나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이건 완전히 김정은을 민족의 지도자, 평화의 사도,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용기로 일어난 불멸의 지도자로 지금 추앙하고 있습니다. 이건 맨정신으로 읽기가 참 힘듭니다. 민족 화해와 평화? 아니, 민족 화해를 하려면 민족 반역자를 제거를 하고 한반도를 김정은 세력과 한민족 전체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문재인이가 김정은 편에 서가지고 한민족과 대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구도는 한민족 대 김정은, 문재인 일당과의 대결입니다. 이어집니다. 평양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8천만 결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 여기서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된 김일성의 영혼이 다스리는 그것을 의미한다는 게 확실합니다. 문재인이가 말하는 조국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를 통일한 헌법 정신에 부합한 그런 조국이 아니고, 김일성이가 염원했던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입니다. 주체사상화입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설을 가지고 문재인을 타도해야 합니다. 문재인을 단죄해야 합니다. 오늘 많은 평양 시민과 청년, 학생, 어린이들이 대집단 체조로 나와 우리 대표단을 뜨겁게 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너무나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대집단 체조를 준비한 어린이들이 겪은 고통을 안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인권변호 출신이라면서. 자, 이제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프린트 해가지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제가 한 이 방송을 널리 알려가지고 문재인을 이 연설로 단죄하고, 그리고 그 추종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는 민족 반역자다, 나는 거짓말쟁이다, 나는 김정은 부하다를
부하 다 임무를 선언한 반역 연설입니다. 감사합니다.